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한중대 교수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전반기 동해시 의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이동호 의장님을 모시고 특별 대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동해시의회 의장 이동호입니다. 네, 우리 대담을 함께 해주신 우리 김영국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또 오늘 초대해 주신 우리 박수현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바쁘신 여러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셔서 대담에 임해 주신 이동호 의장님께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지금 동해시 의장을 역임하고 계시는데 그 소감이랄까 소회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많은 추억도 있었고 많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무사히 2년의 임기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19대 동해시 의회 의장으로 선출돼서 서민들을 대표하고 용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시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례 없이 여야 동수의 상황에서 의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했을 때 개원식에서 저는 우리 시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의 다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다짐을 실현하고자 동해시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동해시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과의 협력과 시민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라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많은 분들과 힘을 합친 덕분에 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동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의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해시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의원 생활을 이어가려 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2년간의 여정을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제가 항상 내세우는 동해시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습니다만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한다든가 또는 시 행정을 또 견제하고 감시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의장님께서 생각하는 참다운 의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시민들이 많이 여쭤보십니다. 정말 참의회상이 어떻게 하면 참의회가 될 것인가? 저희들이 이제 9대 지금 3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32년의 세월이 흘렀고 올해 3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배 의원들께서 정말 동해시 의회를 위해서 동해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본받아서 동해시의회를 좀 더 발전시키고 동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를 많이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여야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시의원들도 교수님 공천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배단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당론이라는 게 있어서 당론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개개인의 의견이 붙여지고 네,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집행부의 견제 기능이라든가 또 협치 이런 건 지금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의회 집행부를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또 예산을 정말
소녀한테 쓰이는 그런 감시를 하는 기능은 충분히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 이제 후반기 의장도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야 동수다 보니까 아직까지 좋은 결론을 시민들한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페달이라면은 좀 공천제가 없어져야지 조금 더 불뿌림주의가 지방의회가 좀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장협의회에서 18개 강원도 18개 시군 시장협의회에서 계속 건의를 했어요. 그런 게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공천제를 없애자. 예, 그걸 계속 건의하는데 그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새로 이제 개정해달라고 저희들이 이제 건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의장은 국회처럼 여야가 아닌 정당을 갖지 않는다라는 그런 건의문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아마 하반기에는 그게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좀 그렇습니다, 교수님. 네, 잘 알겠습니다. 가장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시의원의 경우에는 뭐 공천제에 가지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 그 장점도 또 있습니다. 그냥 그 공천제를 폐지할 경우에 그 후보 난입이라든가 사전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찌 보면 무책임한 그런 또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공천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것은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은 또 법 개정이 없이는 또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서 네, 차차 이제 여유를 두고 네. 생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는 동해시에 오래 거주하셨죠? 네, 태어나고 자라고 네. 성장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완전히 본토백이 네, 동해입니다. 본토백이 동해 시민입니다. 네, 송정입니다. 네, 송정입니까? 네. 의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하셨어요. 기업 활동이라든가 그 외에 사회 봉사 활동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특별히 또 시의원으로 또 나와서 당선되시고 또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시의원이 꼭 내가 되어야 되겠다고 한 그 계기는 어떤 것입니까? 네, 제가 첫 사회 단체 활동을 했던 것이 1992년 네. 이제 부평 청년회의소 제시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일반 단체처럼 봉사하는 활동이 아니라 물론 봉사도 포함되어 있지만 자기 능력 개발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시 활동을 하면서 사회봉사도 했지만 그리고 또 각 지역 간의 교류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일본 국제교류도 이루어졌었고 일본 스루가시랑 그런 걸 제시를 하면서 우리 선배님들도 많은 정치인이 계셨습니다. 홍익표 전 회장님, 이성기 전 회장님, 남욱 전 의장님 이분들이 다 김진동 전 시장님도 우리 부평제시 출신이어서 그분들 보고 따르고 봉사를 하면서 나도 시의원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동네를 그 당시에는 이제 각 동별로 한 명씩 뽑았습니다. 그 성종은 갈수록 자꾸 낙후화되고 있었어요.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동해시 하면은 묵호가 주였고 그다음은 송정이었습니다. 네. 남북군에서는 그렇죠. 주의 송정이었는데 송정이 갈수록 인구가 작아지고 건물은 더 쇠퇴해지고 낙후화되고 그래서 송정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2002년도에 첫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뭐 존경하는 우리 홍순만 전 의장님이 이제 같이 출마를 하게 됐는데 그때 홍순만 의장님이 이제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연임 3선을 하시면서 의장도 하셨고 아주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 송정 선배로서 제가 존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제시 활동이 저한테는 가장 큰 그리고 지역을 좀 살리자, 송정을 좀 살리자 해서 지금까지는 좀 그런 게 발전이 보이지 않다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송정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380억이 4년 동안 투입돼서 송정을 좀 바꿔보자 이게 해서 이제 그런 결실이 좀 의정생활을 하면서 지금 나온 결실을 이제 그것 갖다 제가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 또 말씀드리겠지만 동해안 3단계
공사도 지금 시작이 있고 11월달에 시작이 되고요. 방파제 공사가 그러면 홍동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물론 동해시 전체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태어난 곳이 송정이다 보니까 송정이 좀 낙후되어 있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희망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을 하기가 잘했다. 그 당시 때 정말 지역 발전, 지역 봉사였습니다. 그런 계기가 저한테는 네, 의원을 하게끔 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시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이라기보다는 봉사직인데 그 회장님이 봉사 정신이 대단히 아주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시 활동도 하시고 그에 뭐 사회보적 봉사 많이 했습니다. 근데 라이온스 회장도 했고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송정도 주민자청을 2번을 했습니다. 2번 하면서 두 번째 제가 송정도 막걸리 축제를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2019년도에 처음 했는데 상당히 시민들의 성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그게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부터 이제 의원도 하게 된다고 욕심 났고 그래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많은 그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이제 했고 또 체육계에서는 또 양궁협회장을 제가 한 20년 동안 동해시 양궁협회장을 20년 동안 또 했었고요. 또 체육회 이사도 했고 문화예술계는 또 동해시 관광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초대 이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의원을 하면서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문화예술 분야, 체육 분야, 또 어려우신 분들 을 위한 봉사 이런 걸 두루 섭렵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의정 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예전에 동해시라고 하면은 7번 국도가 그 주도로인데 그 도로가 통과하는 곳이 송정이고 부평 송정으로 해가지고 목포로 이제 진행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때 지금 그 어업으로 아주 왕성했던 목포가 물론 그때 가장 1위고 예. 그 다음에 또 송정도 대단히 발달한 그런 도심 지역이었는데 네,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이면서 예. 이제 낙후돼가지고 여러 뭐 봉사 활동을 했지만은 그게 뭐 마음이 다 성에 차지 않아서 그렇죠. 이제 시의원을 해가지고 직접 시정에 한번 내가 예, 뛰어들어 봐야 되겠다. 예. 그런 계기로 이 시의원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송정은 어떤 버스를 타도 송정은 다 이제 거쳐갔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네, 예, 네, 북에서 삼척에서 어디서 타든 송정은 항상 거쳐갔던 경유지였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경유지가 조금 빠지고 있는데 송정이 상당히 그렇게 번호가 있습니다, 교수님. 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극장이라든가 뭐 네, 목욕탕. 네, 목욕탕. 문화의 컨셉이 그거 있잖아요. 네. 영화관, 목욕탕. 네. 네. 근데 그게 다 송정에 있었습니다. 북권 여러 개 있었고 또 네. 이쪽 남부 지역에는 송정에 송정만 있었고 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 추억이 어린 예, 그래요. 옛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의장으로 지금 하시면서 내가 그래도 이 정책만큼은 내가 확실히 내가 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자부심을 갖는 그런 정책이 있다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작년 12월 달이었죠. 제가 이제 의장으로서 강원도 의장협의회에서 제가 이제 건의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동해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 또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법에 동해항은 자유무역항으로 한다라고 이제 아직 자유무역항으로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좀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있다면은 작년 올 14일 올 1월 4일이었습니다. 발표가 났는데 작년도 170여 곳의 의회를 청렴도 조사를 했습니다. 청렴도 조사를 했는데 동해시의회가 청렴도 1등급을 받았어요. 네, 그게 이제 각 지자체 170개 중에서 세 곳만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패와 청년 분야의 평가, 그동안 원칙을 지키며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해온 의원들이 격려와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과를 믿고 맡겨주신 시민들께 뜻에 부응하기 위해 동해시의회는
모든 시의원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동료 의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평가라는 게 어떤 개인 의원 한 분이 잘해서 평가가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의원들이 정말 청탁을 하느냐, 뭐 또 돈을 받느냐, 뭐 또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느냐, 그런 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여쭤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보고, 그게 이제 170여 군데의 의회에서는 저희들이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거입니다. 그게 정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8대 때부터 이제 관련 벽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의원 연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동해시에는 지금 4개의 연구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는 다 의원들이 들어가 있고 전문가분들도 같이 포함돼서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동해시 환경조사연구회. 동해시 이제 환경을 위해서 지금 2년째 이제 꾸준하게 수질 분야라든가 대기 분야라든가를 샘플 취재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동해시 자치법규연구회라고 이게 이제 동해시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조례를 좀 더 통합해서 이제 중복되어 있는 조례는 통폐합 한번 해보자. 그렇지 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고, 또 동해시 경계선 진행이 맞춤형 정책 연구회라고 이건 올해 처음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그 이제 장애인도 아니고 비장애인도 아닌 그 사이 경계선. 근데 그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거를 이제 연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동해시가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철기 시대 유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곳입니다. 그 구호동이라든가 성정동, 망상동에 있는데요. 근데 이게 석기시대 유물. 네, 철기 시대 유물입니다. 철기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 길에 보면 철기 탄광도 철광도 그것도 있었고요. 채취하던 곳, 광산도 있었고 또 거기서 새를 녹여서 새를 이제 운반해서 각 지역으로 보내주는데 그런 터도 있었고 세브리터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있었고 철기 시대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은 곳인데 아직까지 시에서는 좀 그 유물이 출토된 게 지금 다 춘천시립박물관, 관동대 박물관, 강릉대 박물관, 이게 다 한림대 박물관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걸 이번 기회에는 좀 이렇게 발굴된 유물들을 좀 박물관을 지어서 좀 한데 모아보자. 동해시일 거니까 그런 취지로 지금 해서 송정동 철기 시대 유적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송정 설밭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를 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정비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4개 정도의 연구단체가 동해시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나오면은 의정활동에 좀 녹여 들어서 뭐 진가를 발휘하지 않을까, 그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몰랐지만 전국에서 청렴도 1위를 했다는 건 대단한 성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그 지방의회 의원들 간에는 의원의 의정활동에는 주민들의 여러 요구가 워낙 여러 가지로 그렇죠.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또 선거직이다 보니까 그걸 또 뿌리치기도 어렵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네. 뭐 부패고리가 또 생기고 네, 또 나중에 또 검찰에 불려가는 일들이 예. 그런 일들이 사실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맞습니다. 없었거든요.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전부 다 정말 물리치고 정말 꼭 원리 원칙에 의해서 정말 꼭 그 예. 시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전 그 의원들이 단결해서 청렴도 1위를 달성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번에 평가가 처음이었습니다. 작년에 평가에서 올 1월 4일 이제 발표가 됐는데 우리 의원들은 보면은 이제 집행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 선거가 아니면 정책이나 의정활동을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선거 때 내가 이제 사전대도 나오면은 아, 이 의원은 어땠어? 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청렴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8명의 전 의원이 대상으로 평가를 했고 그리고 정말 전 의원이 정말 공명정대하게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의원들한테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철기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 우리 뭐 사마사 철불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사마제철소, 네. 또 광산, 그 철기 문화가 상당히 이제 그 우리 동해시에
퍼져 있는데 네. 지금까지 박물관 한다 하면서도 북삼초등학교 뒤에 뭐 거기 부지 네, 확보해 놓고 네, 벌써 네, 몇 년 됐는데도 예, 아직도 못했습니다. 못하고 예. 온 사방이 좀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인근 삼쪽도 박물관이 있는데 강릉도 있고, 동해시만 없습니다. 예, 우리 동해시만 네. 지금 없습니다. 이 근데 이 문제 박물관은 말입니다. 네. 교수님 얘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꾸 이거를 그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네. 지어놓으면 적자다. 이거는 문화로 봐야 되거든요. 네. 문화 바우처로 봐야죠. 네. 복지 바우처도 있듯이 문화 바우처로 봐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거 자꾸 경제 논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어놓으면 적자고 운영이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좀 접근하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방학 축제가 어떤 걸 얘기했냐면은 지역 문화 알아오기예요. 근데 여기는 박물관이 없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삼척으로 강릉으로 가서 축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참 안타깝죠.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저는 그래요. 큰 박물관이 아니라 영월처럼 테마 박물관. 예, 잠깐 전시할 수 있는 테마. 여기는 철기 시대에 또 뭐 그쪽은 또 어촌, 에 관한 어달이라든가 뭐 그쪽은 또 어촌에 관련된 이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테마로 좀 작게 네, 네. 만들면은 좀 그렇게 적자도 물론 나더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저는 테마 박물관으로 작게 하더라도 그렇게 가면 우리 반드시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저 춘천에 국립박물관에 가보면은 선사시대 유적도 상당히 네. 여기 우리 동해시 지역에서 발굴된 게 꽤 많이 있고, 맞습니다. 네, 네, 거기 네. 있고 우리가 지금 해양 문화뿐만 아니고 저기 선비 문화라든가 불교라든가 예. 이런 여러 가지 그 문화가 우리가 굉장히 문화적 잠재력이 큰 도시인데 맞습니다. 예. 이 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뭐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것 따지기 전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 또 시민의 화합이라든가 예. 이런 거를 위해서 앞으로 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실축국이었잖아요. 네네. 삼척이 이제 주거였고 네. 그 인근 지역이 이제 변방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나 막 학자들 유물 발굴했던 거 말씀을 들어보면은 삼척에는 철기 시대 유물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거의 나오는 게 송정 쪽이에요. 구호하고 송정에 가장 자랑스러운 유물이 있다면은 삼지창이 있습니다. 고래를 잡았던 삼지창이 있는데 그게 지금 춘천 박물관에 가 있어요. 중앙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 보시고 오신 분들이 다 안타까워 하는 거지. 이 동해시 거를 왜 이 아름다운 것을 이게 세계 비늘이 다 세계 비늘이 다 그 비늘 아시죠? 네. 예, 그 요 보면 이제 안 빠지게 하는 비늘. 이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게 여기 게 최고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유물인데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삼화사 그 제왕기를 쓴 이승우 네. 묘일 것이라고 하는 거기서 고분에서도 그 천재가 되게 많이 그것도 다 시립 박물관에 춘천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삼화사 옆에서 나온 건데요. 네네. 네, 옆에서. 불교 유물도 상당히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박물관을 좀 테마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테마처럼 가면은 많은 박물관을 지을 수가 있어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불교적 기사든가 해양문화라든가 철기문화라든가 또 농경문화라든가 그런 게 좀 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저 시연을 하게 된 동기가 그 송정덕 발전을 위해서 뭐 네. 하고 또 막걸리 축제를 또 직접 또 네. 기획하셨다 그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막걸리 축제에서 합창단의 일원으로서 거기서 합창도 네. 하고 네. 또 시민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 막걸리 축제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흔한 건 아니고 예. 또 송정동 축제뿐만 아니라 동해시의 대표 축제로서 네. 그런 나름대로 이제 의의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막걸리에 대한 노래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네. 송정동으로서는 아마 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거라고. 그렇죠. 네, 그 막걸리 공장이 이제 전에는 사마도 있었고 부평도 있었고 뭐 그쪽도 있었고 자체적인 막걸리 공장이 있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건 이제 송정 막걸리 딱 하나입니다. 예, 한 90년 정도 됐는데 3대가 이제 이루어서 90년이 되는데 자꾸 이제 그 대기업의 막걸리에 밀리다 보니까 지방 업체들이 살아나기가 쉽지 않아요. 뭐 판촉이라든가 홍보를 엄청 세게 해야 되고 그렇죠. 예, 또 물품 지원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송정 막걸리 공장을 좀 살리고 홍보를 좀 더 해보자.
그래서 이제 송정 막걸리 축제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정 막걸리 축제 정말 잘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막걸리라고 우리 전통 문화는 계속 좀 보존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막걸리 축제 관심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저도 감사합니다. 좀 재미있게 즐기고 왔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아까 저기 의회 활동 중에서 이제 그 정당 공천에 대한 것이 다소 아쉬운 점이다. 예. 그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외에 또 의정 활동 상당히 오랫동안 하시면서 좀 아쉬웠다. 내가 이 점은 좀 더 해야 되는데 못했다 하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때문에 경제가 지금 코로나로 지나오면서 경제가 지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지금 중국 시내에 나가면은 임대라고 붙인 곳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좀 안타깝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광지도 얼마 전에 뭐 라벤더 축제가 있어서 좀 많이 몰리긴 했지만 성수기에도 망사색장 보듯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가서 경제가 좀 어려워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참 뭐가 하나 잘해서 활성화 확대된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보니까 네. 그 단기적인 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 경제 활성화는 좀 더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이제 접근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민 경제부터 좀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좀 더 지원해서 아니면 이제 동해페이라든가 그런 걸 좀 더 저희들이 동해페이가 7%까지 이제 할인을 하는데요. 다른 데보다 1, 2%가 높습니다. 그게 우리 서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제가 앞으로 이제 동해페이 지역 상권을 좀 많이 활용하게 하는 그런 방법부터 해가지고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해서 다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뭐 동해안이 희망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정책을 보면은 그 동해안이 이제 국가 관리 항만이잖아요. 네. 국제항이다 보니까 다른 항들은 다 도에서 이제 관리하는 항들입니다. 네. 옥양도 그렇고 뭐 호산항. 근데 물동량을 보면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어느 시든 이제 경북 항을 봐도 왕포트로 가요. 한 항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게 하는데 근데 강원도는 이상하게 국제항이 있는데도 물동량이 확보하고 있는데도 다른 항을 또 활성화시키려고 인근에 뭐 옥양 예를 들면 또 속초항이 얼마 전에 블라디보스톡 연계선 띄우다가 또 문을 닫았습니다. 동해시에서 멋지게 하고 있잖아요. 동해안에서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분산해. 그럼 물동량도 줄고 경제도 이거를 좀 막지 못했던 게 그래도 지역에도 싸우기도 그렇고 이렇게 조금 더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동해안이 이제 또 일본 항로가 8월 1일부터 다시 신항로가 생깁니다. 시행운행을 마쳤어요. 그에 대한 이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희망이 좀 있을 거라고 하고 그리고 하여튼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무역항이 빨리 이제 지정에 대해서 그 물류가 좀 더 확보될 되고 근데 자꾸 이게 지역 간의 싸움으로 비춰질까봐 참 반대하지도 못하겠고 그렇죠. 하는데 그 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자체가 다 항만을 만들겠다고 난리치고 물동량을 확보하겠다고 난리치는데 그걸 거절을 못하고 그 위에서 보시는 정책하시는 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 지역도 잡아야 되고 저 지역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여간 투포트, 쓰리포트로 가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포트로 그냥 동해안이 국제항이고 물류항이기 때문에 물류는 다 여기서만 가게끔 지금 항노조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물동량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반 줄었어요. 그러니까 물동량이 줄으니까 그분들은 일한 만큼 이제 보수를 받는데 지금 거의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 줄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만이 조금 더 오염 방지처를 만들어서 지금 거의 동해안은 뻘크항물이잖아요. 그래도 창구가 많이 들어서고 해서 조금은 나아졌지만
근데 조금 더 들어와야 됩니다. 더 들어와서 창고가 더 들어와서 그런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우리 항만업계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만들어 가지지 못했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네 그 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래요. 뭐 네. 자기 지역을 개발하려고 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선택과 집중이 되지 못하고 결국 전부 다 분산이 된다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인데 또 네. 위에서 하시는 분으로서는 그게 어느 데또 해준다 보면 또 뭐 특혜가 된다. 또 이쪽에는 또 이쪽 다른 주민들이 또 예,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참 아쉬운 점인데 특히 우리 동해항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서해안하고도 가까운 거리고 지금 또 뭐 농산물 수출 같은 것도 옛날에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것도 지금은 잘 안 되고 하여튼 뭐 동해안 지역에서는 그래도 뭐 포항은 저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 이 지역에서는 가장 크고 뭐 중요한 항구라는 것이 시작이죠, 예. 네 일제 시대부터 우리 석탄하면서 네, 묵황이, 묵황이 또 예, 그렇게 있었고요. 됐고 지금은 동해안이 예. 뭐 군사적으로나 또는 뭐 무역적으로 크게 지금 그 쓰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벌크함을 위주로 한다는 대단한 아쉬움을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아마 저기 의장님께서도 우리 90년대 활동하시면서 동해 비전 2000이라고 그때 한번 들어보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용역을 들여가지고 예, 아주 뭐 큰 지금 그 희망을 갖고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그 당시에는 뭐 앞으로 2000년대에는 최소 15만 20만. 아니면 20만을 네. 목표로 뭐 반드시 뭐 달성하고 말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20만 뭐 고사하고 지금 9만도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물론 이 현상이 인구 감소, 전국적인 인구 감소라든가 수도권 집중이라든가 이런 이유가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지자체는 또 이렇게 또 크게 되고 말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다가는 지역 소멸의 위기라는 것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 인구가 줄고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더 나은 동해로 나가기 위해서 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크게 그 줄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고 네.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는 뭐 우리 딱 심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에 하도 일도르고 있습니다. 네,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 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도 좀 된다. 지금 우리 동해시 도시계획이 아마 15만 정도에서 도시계획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공원도 그렇고 무슨 그 휴게 그 산림 그 공원 산그또 쉴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다 15만을 기준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때는 좀 이제 동해시가 이제 경제자유구역으로 또 지정이 됐고 또 동해 항만 활성화가 이제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그 북평 산업 단지 내에 자유구역 지역이 또 지정이 됐었고 그래서 정규가 좀 증가할 것이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제 정책을 해서 15만, 20만 원 정도로 이제 도시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좀 더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그 허황된 그 뚱뚱만 잡을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강원 특별자치도가 이제 추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만이 가진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하고 자유무역 지역에 대해서 많은 기업이 또 유치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복지 서비스 또 교육 환경 개선 또 환경 보존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한다면은 그래도 유출을 막을 수가 있고 그 유출보다는 개념도 이제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정주 인구의 인구보다는 출퇴근 인구라든가 또 유동 인구를 포함하는 생활 인구 개념이 좀 도입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책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생활 인구의 지표를 좀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실질적인 인구 규모와 경제 활동을 반영하여 지역 정책을 수립해야지만 내실 있는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저 주민등록상의 인구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경제 활동 인구가 네. 많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네. 또 그나마 처음에 출발할 때는
동해안 시대의 중심은 도시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아주 굉장한 희망을 주고 예. 앞으로 뭐 크게 발전할 것 같았는데 그 당시 10만, 11만 거의 육박했다가 이렇게 지금 맞습니다. 내려앉았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호황된 그 당시로는 그게 가능했지 몰라도 가능했습니다. 지금으로는 예. 지금 달성하기가 아주 어려운 예. 그런 맞습니다. 목표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실질적인 그런 데이터와 또 계획을 가지고 네. 알차게 수행해 주겠다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말씀으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물론 이것도 조국적 현상이에요. 수도권 집중이라든가 도심 뭐 구도시의 황폐화라든가 이런 게 또 뭐 꼭 도시만은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 동해시 내도 지금 지역 간의 불균형, 천국에 집중하는 현상이 지금 모든 게 천국에 집중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해가지고 그 시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지역 간 이동이 돼가지고 예. 한쪽은 너무나 지금 복잡하고 예. 비대해지고. 네, 비대해서 교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문화시설이 다 집중되고 예. 또 어느 쪽은 거의 황폐화되고 예. 이런 문제가 네, 생기는데 맞습니다. 이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뭐 넘길 일이 아니고 지금 또 주민들에게 그 소외감이라든가 화합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균형된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불균형적 이 발전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 계속 놔두면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네, 그 지역간 불균형은 그 발전을 저해하는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이제 페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동해시는 지금 그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특성과 강점을 살리는 도시 재생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정동도 올해 이제 시작되고요. 삼화동은 이제 내년에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기존에 있던 그 불균형보다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교하기 좋은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도 지금 5개 권역별로 나눠서 이 발전 전략을 계획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권에 그래서 이제 문현물류 취재가 좀 요즘은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고, 그 북권에서는 또 도제비골이 되고 있거든요. 관광 벨트도 이제 그 권역별로 좀 묶어서 추강, 지구, 병지구, 사막지구, 청곡지구, 네, 어달지구, 망산지구 이렇게 다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그게 좀 계속 꾸준하게 추진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도로 사정이에요. 네. 교수님도 출퇴근 시간에 다녀보시겠지만 지금 우리 동해시 축이 해안도로 한 축하고 네. 칠번국도 한 축이 네. 있습니다. 그 도로만 이용하다 보니까 경계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길을 내면은 소통이 되잖아요. 네. 소통이 되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또 전달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에서 추진하는 게 이제 봉오동에서 경주학교 내에서 대동 아파트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3개 축으로 이제 그 만들어서 도로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제 연결되고 왔다 갔다 하고 하게 되면 뭐 교육이라든가 문화시설 생활 인프라가 이제 골고루 배치되지 않을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천국이 다 많다 보니까 천국만 투자해서 그런 인프라가 좀 구성이 되는데 예전은 교통이 가까워지고 사람 내가 좀 더 가까워지고 소통이 된다면은 그 동네로 그래서 지금 올해 내년까지죠. 내년까지 그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센터가 또 남북권에 또 들어섭니다. 지금 저 향로동 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또 청북동에 청소년 센터가 또 공론장에 지원해서 그 규모만큼은 아니지만 네. 또 이제 북산동에도 똑같은 게 하나 더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골고루 분산이 되지 않을까. 성동도 좀 기대하고 있는 게 뭐 부평은 부평대로의 또 발전적이 부평은 또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서 네네. 성동만 좀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사마도 줄어들고 네. 있는데 성동도 이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또 기대하고 있는 것은 포항에서 삼척까지의 철도 네. 올해 개통입니다. 네. 12월달 개통인데 그래 되면은 좀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그래 같은 말씀드린 전기시대 유적지를 좀 많이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동해하고 송정 생활문화센터하고 철기문화유적지 그리고 송정은 교수님 아시겠지만 골목길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네. 옛날에 뭐 우스갯소리지만 경찰이 쫓아와도 골목길 들어가면 못 찾아낸다고 그랬어요. 보면 그렇게 골목이 많았었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도시재생하면서 그 골목길도 좀 활성화시켰고 그래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이제 관광을 선명을 통해서 그러면 조금 더 정보구간이 좀 좋아지면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사업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분산으로 이제 좀 많은 발전을 시키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도시대교 사업하고 도로망 갖춤, 각 지역을 빨리 연결될 수 있는 그게 이제 이루어지면은 전국도 뭐꼭 총구만 고집하지 않고 네. 관광되지 않고 또 다른 도로로 또 같이 할 네.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그 KTX가 하루에도 여러 번 서울 왔다 갔다 네,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상당히 편리한 그런 교통시설이 있고 또 지금 지금 그 다른 또 분야에서도 우리가 지금 그 도로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회 기반 시설을 잘 함으로써 지역 간의 소통이 활발하고 서로 교류가 되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예. 균형이 된다 예.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 고등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등대는 그 전망이 지금 제가 블라이트 포스톡의 그 독수리 독수리 예. 전망이라든가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큰 전망이 좋고 좋습니다. 예. 우리 그 나폴리 소렌토로 이런 데 못지않은 정말 아름다운 전망인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주차장 예. 찾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걸 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정말 없는 건지 예.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 그 길은 참 열악합니다. 음. 그 송도는 그 마을 주민들도 좀 안타까운 게 송도는 없어서 불이 나면은 불을 끄지 못할 정도의 이제 도로망인데 그 관광객들의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도 좀 시에서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물론 보존도 중요하지만 계시는 분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관 보존 지역으로 이제 묶어놨는데 아무나 짓지 못하게 해놨는데 그거 좀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이걸 좀 주민 편의 쪽으로 생각을 물론 관광객도 중요해요. 그래서 뭐 주차장만 들어오면 주민들도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차장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주차장인데 지금 동해시가 전에도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은 아파트 한 가구당 1.3제곱미터입니다. 주차장 면적이 네. 시에서는 지금 1.8로 늘리려고 하는데 네. 그 1.8은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넓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건 또 우리가 아무 그것도 입주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3인 아파트는 좀 평수가 작은 거는 주차장을 좀 작게 하고 평수가 넓은 거는 이렇게 차도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차장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지금 거기뿐 아니라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집차날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아파트 가면 뭐 한두 대는 기본이잖아요. 아파트 가보다. 그러다 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주차난부터 좀 해결하고 관광지도 이번에 도깨비 라벤더 축제 때 주말에는 그것도 주차장이 엄청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축제 기간만 며칠 이용하자고 또 땅을 또 살라니까 그것도 또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또 평일에 또 거의 비어 있어요. 밑에 주차장은. 그것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뭐 관광지뿐 아니라 도심 지역도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뭐 상당히 그 주차장이 넓던데 라벤더 지금 넓 무릉 벨루천지 그쪽에 1주차장, 2주차장 하면 상당히 그래도 또 그 성수기 때만 이제 반짝하고 평소에는 또 빈 상태로. 그래서 라벤더 축제 때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무릉대 주차장 있잖아요. 그걸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어디를 오시는 무료로 차를 대라고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장기적으로 좀 고민해야 됩니다. 주차 문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 정말 새파는 물에서 그 예전에 제가 포천 쪽에 가보니까 또 그와 또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때 거기 무슨 광산을 했는데 이렇게 참 아름답더라고요. 옥색 그 호수. 비치색이죠. 비치색. 근데 지금 우리 라벤더하고 이게 지금 무릉 벨루천지가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은 대단히 높지만은 그게 꽃이 있고 식물이 있고 이럴 때만 그렇지 막상 이제 겨울이 되거나 동절기에는 거의 지금 뭐 휴무 상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사계절 관광지 할까 이런 것도 좀 한번 좀. 그래서 이번에 무릉 지금 2단계가 1단계가 이제 완전 됐잖아요. 2단계가 이제 거의 2단계는 문자유치입니다. 국비가 좀 내려오고요. 기반시설 비용은 그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야간에 아직 가로등이 없어요. 아, 밤에 안 공사했잖아요. 밤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네. 올해까지 이제 26억을 들여가지고 일단 가로등은 먼저 놓습니다. 길을 따라서 다 가로등을 놓고 총 사업비는 260억입니다. 그래서 야간 경관도 아름답게 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명시설, 조명시설로 해서 그래서 밤에도 오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겨울에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하고 또 리조트도 빨리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숙박을 해야지 뭐 쓰고 갈 거 아닙니까? 왔다 가면 뭐 돈 별로 안 쓰고 가잖아. 입장료만 좀 내고 뭐 시설 이용료나 내는데 일단은 뭐 자고 가야지 뭐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쓰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유치하려고 그리고 지금 여러 번 편을 많이 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마사라든가 그쪽으로 연계해가지고 예. 같이 이제 전체 그래야죠. 네, 그렇게 예. 패키지를 묶어서 네. 동해시 관광지는 거의 뭐 동해시가 좁기 때문에 네. 패키지를 충분히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도 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두세 곳을 패키지를 묶어서 좀 할인하는 입장권 할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어 보자. 갈 때마다 다 받지 말고 한 2개 정도나 3개 정도 묶어서 좀 할인해 주면 관광객들이 여럿이 다 많은 데 돌아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해박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현재 4대4 동수 때문에 지금 의장 선출이 안 되는 형편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빨리 원구성을 해가지고 이 시정을 이제 제대로 감시하고 또 의정에 반영해야 되는데 서로 이제 그러자면 조직이 돼야 되는데 의장과 부의장과 이 상임위가 다 구성돼야 되는데 의장부터 지금 선출을 못하고 있으니 지금 제가 그 신문에 보면은 타 지역의 지금 의장 뭐 차기 의장이 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프로필 나고 하는 거 엄청 부르더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이제 국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의 편에서 좀 해주기를 바란다는 이 의견 외에는 실제로 또 들어가면은 또 각자의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양보할 수 없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잘 돼가지고 의장이 선출됐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이제 선배 의장으로서 사기 의장에게 뭐 이런 것도 내가 그 당시에 못했지만은 다음번은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좀 당보고 싶은 사항이 있다는 게 보여집니까? 네, 뭐 어떤 의장이면 다 그럴 겁니다. 후보 의장이 이제 들어오시면 축하해 줘야 되고 제가 2년 동안 했던 정책이라든가 또 의회 분위기라든가 좋은 점은 또 제가 개선 발전시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안타까운 게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당 공천이 있다 보니까 여야 동수다 보니까 참 이게 저희 이제 18개 시군에서 동해시와 홍천군이 지금 두 곳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홍천군도 4대4 동수예요. 아까 제가 이제 물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공천제도가 장점도 있지만 이제 사람을 선택할 때 아무나 공천 주면서 모든 걸 자격을 심사하기 때문에 이제 남발할 수 있는 후보자 난립을 막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건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그 의원이 싫어서 지금 의장을 뽑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론이 다 틀리다 보니까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당론이 딱 정해져 놓으니까 이게 왜 당론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 8명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당론이 딱 정해지니까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또 자기 공천이 있으니까 공천제가 패널이 그거예요. 교수님. 의원 스스로 8명이 자유스럽게 그냥 지금 이제 전에는 의장 선출이 교양 선출 방식이었습니다. 8명이 앉아서 좋은 사람 선에서 결선 가서 이제 결정하는. 이제는 등록제예요. 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등록을 해서 이제 평가를 받는데 그래서 이제 과반 이상, 5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되다 보니까 이제 1차, 2차 투표가 이제 무산이 되었습니다. 의장을 선출하지 못했는데 빨리 선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 저는 그래요. 그 의회가 좀 의원끼리 좀 소통하고 많은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다 경쟁 관계 아닙니까? 자기 지역구에 있는 여야 의원들은 다 경쟁한 거예요. 어딜 가든. 그러니까 속으로는 다 자기 욕심이 있고 겉으로 소통한 척. 그 의원들은 좀 더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의원들, 우리뿐 아니라 각 지역 의원들 있고
의장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는 뭐 민주당 출신이었지만 어디 하나에 치우쳐서 결정하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의원들이 저를 아직까지도 좋아하고 경애해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한쪽으로 좀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야, 내 당이 맞다라는 그런 걸 저는 차라리 우리 당 부분보다 더 무시했어요. 더 아래쪽이 더 많아요. 예, 우리 당 의원들.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자기 의장한테는 그런 중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끼리 화합되고 통합돼서 해야지 누가 봐도 참 저 의장이 되셨으니까 참 분위기 좋네, 참 잘하고 있네 이런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의원끼리 싸우고 하다 보면 시민들이 더 빨리 압니다. 그 분위기를. 그래서 그런 걸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는 말이죠.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당은 또 이렇게 교대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게 개념이 없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후반기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쪽 의원 한 분이 이제 좀 저희하고 좀 생각이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그 가능을 원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뭐 여담이지만 네. 이거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책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럼 지금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국책 사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시 부장님께서는 이게 뭐 국책 사업에 그렇게 완전히 큰 영향을 미친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만은 또 한편 생각하면 이게 직접 또 자기 지역구에 관한 거니까 예. 이거를 또 그냥 또 국책 사업을 해가지고 그렇죠. 내몰라라 할 수도 예. 없는 입장이고 또 그 동민들의 또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는 것이 또 시의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당연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해군 일함대에서 헬기장을 설치하겠다, 송정에 헬기장을 설치하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물론 그 함대가 있으니까 헬기장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함대가 송정도에 있으니까 헬기장도 꼭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만 한편 생각하면 함대는 함대고 또 헬기장은 또 이게 미치는 영향이 이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환경적 영향이 그냥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은 그 지역구를 둔 그 송영동 의원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요. 송영동은 참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동양이 들어오면서 한 40년간 분진, 소음 때문에 환경적인 피해를 엄청나게 봤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해군부대가 들어오면서 고도 제한도 있었었고 재산상의 불이익도 있었었고 창문을 이제 바닷속으로 못 내는 거예요. 해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거의 뭐 많이 풀렸습니다. 해제가 많이 됐고 그런 여파 때문에 헬기장을 극구 반대를 합니다. 지금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불칸도 뭐 100여 장 이상이 걸렸었고 지금도 아직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헬기 소음 측정을 했다 그래요. 이제 머리에 이착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머리에서 날아다니는 거 하고 범주하고 뭐 송정도 몇 군데를 했는데 거기서는 크게 60dB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자료상 자료를 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같이 반대를 해야죠. 주민들이 찬성하면 같이 찬성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접촉 단계다 보니까 제가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간다. 처음에는 그분들 해군 쪽 사람분들하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업 설명회도 했고 일단 했고 이제는 하나 남은 게 이제 입착륙할 때의 소음 측정 거기서 온 근거지에서 그래서 해서 그걸 이제 밤에 한번 하고 비 올 때 뭐 몇 번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서 그 측정을 결과치를 보고 이제 다시 논의하자고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그걸 지켜보고 주민들 뜻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저 찬성합니다.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따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낸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니까 8명이 다 의견이 통일돼야 되는데 통일되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서 처음에 논의할 때 설명서 못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민주당
만 내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좀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이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주민들 최종 결론을 보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송도 지역에는 그 현수막이 아주 많이 있어요. 네, 아니 말 지금도 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백여장이 또 시의원으로서 네. 지역을 주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내야 되는데 네. 저는 그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난 나대로 해야 되겠다. 이것도 또 지금 안 되는 일이고 그렇죠. 말이죠. 예.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맞습니다. 과연 어떻게 예. 해야 될지 좀 솔로몬의 지혜가 예, 맞습니다. 필요하지 않나. 좀 더 지켜보다가 이제 네. 주민들이 이제 측정을 하고 소측정을 하고 끝나가 나면은 음. 어떤 의견도 나올 겁니다.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도 저희들도 성명서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왔었어요. 좀 못 들어게 막아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성명서 얘기했는데 성명서를 다 하려다 보니까 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성명서에 8명이 다 찬성을 해야지만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의회 명의로. 예, 그래서 의회 명의로 못 냈습니다. 못 냈는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뀐 게 이제 주민들하고 조처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처음에는 만나지 않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지원도 했는데 그건 좀 지켜봐 주시면 네. 제가 또 다음 주 드리도록 뭐 하겠습니다. 군 당국에서도 뭐 여러모로 노력을 해서 예. 주민들과 소통하고 예. 또 설득하고 또 뭐 그 피해가 그렇게 염려하는 것만치 크지 않다는 예. 걸 잘 이렇게 납득을 시켜주면 주민들의 마음도 그렇죠. 열리지 열릴 않는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공단의 그쪽에 그 공단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전국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 구역청이 있는 예. 나름대로 뭐 성과도 꽤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네. 크게 미치지는 못하고 뭐 5개라든가 뭐 몇 군데 뭐 조금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래 가시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은 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래요. 참 10년 전에 이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때 그때는 부평도 있었고 대구리도 있었고 송정동도 있었습니다. 만산지구도 있었고 상당히 기대가 컸었어요. 좀 낙후된 동네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오면은 참 희망이 있겠다, 좀 블루오션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지정되고 4년 뒤에 이제 축소가 됐죠. 송정은 아예 없어지고 그리고 대구리도 좀 축소가 되고 망사가 이제 그대로가 있는데 망사는 조금 축소되긴 됐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뭐 동해 아시겠지만 전에 그 전세 사기범이라고 나왔던 동해 ECT가 개발하겠다고 또 경제 자유 1구역, 네네. 1구역도 지금 무산돼가지고 새로운 사업자가 얼마 전에 선정됐지 않습니까? 이 경제 자유 구역 이 지대가 딱 기간이 10년입니다. 올해가 만료되는 해예요. 근데 그 도지사 힘으로 1년을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얼마 전에 선정됐던 대명건설이 네. 이제 사업 선정자로 하겠다고? 하겠다고 네. 선정이 됐습니다. 네. 심사를 해서 네. 2개의 기업이 들어왔었는데 평가를 해서 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대명 건설을 아직도 좀 가야 될 부분이 많은 게 그것도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흥대우건설이거든요. 얼마 전에 작년에 380억 주고 갔는데 그 땅을 이제 개발업자가 사연이 개발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그분들이 50만 2%밖에 땅을 매입 안 했어요. 경제위원회. 나머지 한 48%는 또 다시 또 땅을 매입해야 되지만 안전한 일인데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지 실망이 너무 큽니다. 처음 사업자는 정말 능력이 없는 업자였는데도 또 사업 선정이 돼가지고 하다가 됐고 두 번째도 상당히 늦었는데 그래도 일반에 희망이 있다면 그래도 대기업이 이제 맡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발되겠지 하는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도 첫 선을 뛰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 입장으로서는 처음에 이 경제구역청이 생길 때는 그야말로 상당히 가슴이 그렇죠. 부풀었는데 네. 이제 지금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엄청 답답하단 말이죠. 네. 뭐 진전이 안 되고 예. 또 뭐 했다가 또 그 사람이 뭐 자격이 없는 예. 사람이다 뭐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참으로 좀 한편 짜증스럽기도 하고 이게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그렇죠. 네. 예, 그게 처음에 던디그룹이 들어오셨죠. 캐나다 그룹. 던디그룹이 하겠다고 7년 전이에요. 상당히 힘을 가졌었습니다. 이거 업체 들어오면.
뭐 국제학교가 들어온다, 국제병원에 들어온다, 아파트도 많이 들어온다 이런. 근데 그랬는데 던디 그룹도 한국에다 법인 사고 났다가 철수해버렸단 말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동해 이시티 그다음 번째 사업자 선거면 동해 이시티가 또 이렇게 좀 됐고 이번에 대명건설은 그래도 뭐 국내 레저 업계에서는 상당히 국제 기업이니까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레저 쪽이나 관광 쪽으로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빨리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안타깝죠. 네. 그래 지금 그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제가 본 이 동해시는 이제 크게 나누어서 세 개 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일함대하고 쌍용하고 동구 예. 이렇게 세 개가 여기가 뭐 활성화되고 커져야 동해시도 늘어나는데 그렇죠. 이 기업들 자체가 지금 점점 이제 줄어들고 이러니까 뭐 자연적으로 이제 그 관련 계열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될 수밖에 예. 없는데 참 이걸 뭐 우리가 뭐 전체 국가적인 경기가 세계 경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우리 지역의 힘으로 뭐 어떻게 그걸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또 이걸 막기에는 정말 지역의 힘으로서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관광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대체 산업 지금 무슨하고 지금 뭐그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뭐 함대야 그게 큰 변동이 없겠지만 이 두 기업 외에도 어떤 좀 그야말로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에 LS 왔을 때도 나름대로 상당히 기대를 걸었지만 그렇죠. 다 그게 잠시산업이고 고용을 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까 결국은 큰 땅을 주고 이렇게 했지만 물론 뭐 법인세 같은 거 들어오겠지만 고용 창출 이런 게 또 안 되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참으로 참 방향이 막막하게 되거든요. 답답합니다. 네. 지금 GS 전력도 어렵고요. 네. 지금 이제 정비한다고 해서 3개월 정기를 생산 안 하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네. 동부도 10개로가 좀 2개만 돌리고 있어요. 네. 크게 줄어들었네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네. 5분의 1 줄어들었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 전기를 만들어내도 성전 솔로가 없어가지고 팔지를 못해요. 넘어가지 못해요. 이런 성전 길을 만들어 놓고 뭐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길도 만들기 전에 니들은 지어라 한 게 몇 개의 또 화력 발전소가 지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화력 또 원자력 또 짓고 있어요. 물질에다가. 정부에서는 이제 원자력이 단가가 싸니까 원자력을 계속 가용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리고 화력 발전소는 중기다리고 그래서 저번 작년에 이제 이철기 의원님이 참 고마운 게 관련 법을 개정해가지고 한국 발전소에서 지방 기업끼리 직거래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법을 통과시켰어요. 올 8월 때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때 상당히 아쉬운 게 모든 기업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진 신설 기업만. 예. 그렇게 됐구나. 예.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서 동부 같은 거는 기존의 기업이니까 네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법을 또 개정하려고 하는 게 신규 투자를 몇 프로 이상 하면은 하게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산자부 뭐 위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활발히 움직이실 것 같은데 너무 고맙죠. 단지 그러게 되면은 GS 전력도 살고 동부도 살고 그래 또 쌍용 같은 거는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지만 그 분들은 이제 폐열 발전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했었어요. 자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전기 근데 동부는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하려니까 또 바뀌고 정치 바뀌고 또 어려웠잖아요. 네. 그룹 자체가 어려웠죠. 어렵다 보니까 또 메탈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그 투자를 못해가지고 3년 전만 해도 빚을 1,500을 갚았어요. 3천 정도 빚이 있는데 상당히 좋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또 이제 시장이 또 어려워지다 보니까 좀 작아져서 지금은 참 안타깝습니다. 벌써 인원도 많이 줄였고요. 네. 그러니까 동해에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참 안타깝고 그래서 시에서도 어떻게든 노력해서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 그것도 현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이제 건은 많이 해놓은 상태고 LS 같은 경우도 기대를 많이 했죠. 지금 5공장을 좀 짓고 있습니다. 5공장. 커지는 건 이제 LS 선수밖에 없는데 1, 2, 3, 4, 5공장을 짓고 있어요.
조금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인원 자체가 한 400여 명 되는데 본사 이런 거 예, 예. 70%는 다 동역분들입니다. 네. 전에는 그게 반대였어요. 구미서 오고 각 계획서에서 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도 많은 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사람들 어쩌면 써달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이 뽑진 않아요. 그게 문제죠. 많이 뽑는 건데. 올해 장지사는 예, 뭐 예. 거의 기기가이라고 네, 기기가 사람들은 감시하는 네.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희들도 계속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 남부 의대 해달라 그래서 일단은 그 지혜서가 빨리 정상화돼야 되고 동부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참 기술력은 최고인데 동부 망간 만드는 기술이 지금 학급철에 들어가는 망간은 동부밖에 안 돼요. 다른 업체도 다섯 개 전국에 5개 정도가 있는데 독보적인 독보적인데 그것 때문에도 계속 가동을 해야 됩니다. 아, 학급철이라는 게 이제 자동차 그 그런 건데 그래서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전기료만 좀 낮죠. 생선 원가의 40%가 전기세니까 동부가 아. 그게 경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역에 있는 좀 업체들 좀 할인을 좀 해주면은 좀 여유 있게 할 수가 있는데 40%가 전기세로 나가니까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경쟁도 안 되지.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전기료를 좀 할인하려고 계속 역걸음을 하고 그래도 뭐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학두교 아닙니까? 네. 동부의 모태가 여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다시 빨리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도 그렇고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모든 걸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의장님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참 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 하나도 모르고 여기 와서 아는 게 야, 제가 많아요. 그렇습니까? 여기 뭐 LH선도 전부 본사에서 안 내려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뭐 조금 뭐 지역 사람 고용한다 그랬는데 그건 아닙니다. 뭐 지금 지역 사람들 지역 분들도 많이 예. 일하고 계시고 그 외에 지금 또 이 우리 지역의 지금 현재 발전 사항이라든가 또 뭐 시의회의 또 활동이라든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하여튼 뭐 기회가 있으면은 이 홍보 활동 좀 해가지고 좀 우리가 이제 아 시의회가 정말 큰 예, 활동하는구나 네. 이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그런 네, 앞으로 네, 네.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전반기 의장을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 또 후반기도 활동이 있을 텐데요. 그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 주세요. 네. 항상 매일매일 다 볼 겁니다. 기본 계획에 항상 충실하자. 네. 그건데요. 일단은 현장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받아뛰는 모두에 다 현장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책상에 앉아서 듣는 것보다는 나서 직접 주민과 소통하고 그런 입법 활동을 나머지 2년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조금 이제 의장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은 조금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근데 의장을 하게 되면은 그 시간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행사라든가 모든 것은 다 하나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의장 임기가 끝나면은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정말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을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걸 이제 의원으로서 바로 세울 수 있으면 바로 세우고 또 공정한 기회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공정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이거 하고 차별이 없을 수 있도록 이제 법과 제도가 위배하지 않는지 살피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이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아요. 지금 3차 개정, 법이 3차 개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강원특별자치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항상 문제죠. 참 이게 상호 협력인지 아니면 그쪽을 봐주는 건지 네. 보는 눈에 따라서 틀린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보는 눈에 틀렸는데 그래도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또 견제와 감시할 것은 철저히 감시하는 그런 의원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들 공감대가 맞게끔 그렇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미래를 위해 단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원리에서 장기적으로 좀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동해시가 어떤 미래로 나가야 될지, 어떤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으로 가야 될지를 정말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원들과 함께 고민해서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의장을 이제 그만두시면은 그 전체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이제 좀 더 주민과 밀착해가지고 그렇죠. 네, 네, 교수님. 의견을 가까이 수렴할 수 예, 있고 예. 네, 그런 점에서 그게 활동이 좀 기대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대담을 마무리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동해 시민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까지 한 말씀 중에서 좀 빠지거나 아쉽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마무리 발언은 항상 시민들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동해시민 여러분, 지난 2년간 동해시의 의장으로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도전과 변화를 이겨내고 동해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동해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질개선 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고 목표한 바를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항상 시민 여러분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2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난 2년의 경험을 통해 동해시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진행 중인 현안 사업에 집중하고 막막한 현실을 사는 시민 여러분을 생각하며 동료 의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동해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제안과 의견을 미래를 밝히는 등불로 삼고 나가겠습니다. 비록 전반기 의장직은 마무리하지만 시민 여러분이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동우 의장님이 지역에 대한 그 애착심과 애향심 그리고 지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 이런 것이 과연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또 앞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꼭 내가 좀 뭔가 이 포부를 펴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심정을 제가 가까이서 오늘 대담을 통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참 이 오늘의 대담이 참으로 유익하고 또 건설적인 대담이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만기 동해시 의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이동호 의장님과의 특별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년 뒤에 한 번 더 와서 제가 2년 뒤의 결과물을 다시 한 번 더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